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윤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수님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공외교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하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공공외교와 이제 문화외교가 다른 것인데, 물론 문화외교가 그 일부분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외교라는 것은 자국이 갖고 있는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 먼저 공공외교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시작을 했고, 영불독 다 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우리 이근 교수께서 지적하셨듯이 체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국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공공외교라는 것이 그 개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외교와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일반인들 속에 개념의 혼선이 있는 게 문화외교와 문화교류를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외교라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 외교의 정책, 국익 실현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외교가 있는 거고, 문화교류는 그냥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외교의 주체는 당연히 외교부가 돼야 되고, 문화교류의 주체는 문화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공공외교와 문화외교에도 그러한 혼선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지금 이제 외교가 다변화되고 다기화되고, 또 주체라든지 어떤 수단도 매우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하면서 우리 나름의 공공외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중견국의 공공외교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근 교수께서 소위 강대국의 미국의 공공외교를 그대로 우리가 쓸 수는 없고 이것의 한국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근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화의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한국적 공공외교의 핵심은 공감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외교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엠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국주의를 한 적도 없고 침략을 한 적도 없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근대화 민주화를 했고, 그다음에 개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까지 모든 그런 경험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설명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나와 있는 법에 우리 여러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법의 목적이 국제적 이미지 개선이다 하는 거는 너무 협의의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만약 법을 제정한다면 이것은 좀 더 다른 의미로, 다른 내용으로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공감외교를 말씀하셨는데, 이근 교수 또 유현석 교수님,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길정우 의원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제가 그래서 중견국의 공공외교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내적 공공외교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태까지 이제 그런 급속한 경제 발전과 갑자기 이제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되면서 이게 외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공외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인지, 외교가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깊게 침투해 들어왔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국민들로부터 우리 이근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국민 대중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국민 의식의 계몽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공공외교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 대내적인 공공외교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될 경우에 우리 대외적인 공공외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추구했던 공공외교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의된 법들에 보면 정의를, 대상을 이제 외국의 정부, 국민 또는 기관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국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우리 대내적인 공공외교의 부분을 상당히 많이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현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여기 제 발제문에 넣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재 그 법안들을 나와 있는 것들의 그 포커스를 봤을 때, 여기서 그 대내 외교까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아마 굉장한 또 뭐랄까요,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좀, 입법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번에 입법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내 외교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는 저는 100% 동감합니다. 지금 사실 그 외교부에서 외교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여러 곳의 대학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내 공공 외교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물론 그 컨트롤 타워나 전반적인 정책은 외교부가 입안하더라도 대내적인 공공 외교를 외교부에서 혼자 다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또 지나친 욕심이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대내적 공공 외교를 광범하게 포함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법을 만든다면 이것은 공공 외교의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는 아까 유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대내적인 공공 외교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그 추진 체계 또 한번 넣어둘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영 교수님께서 그 파리 문화원장 예를 들으셨는데, 그 괴테 인스티튜트 말씀해 주시고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만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아까 누구를 말씀하셨죠? 그분이 교수로서, 그러니까 그런 파리의 문학에 10년 이상 근무하셨던 경험을 갖고 그냥 민간인으로 가면 그것은 그만한 성과를 이룩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게 문화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힘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공외교라든지 문화외교를 수행하는 것이 주체가 그래서 민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체는 정부가 돼야 된다. 민간은 보조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 외교 법안에 들어가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누가 담당할 것인지 인력 문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 문제가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가 교육.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조직과 그다음에 평가와 그다음에 이 교육과 그다음에 마지막이 재원. 이런 이 네 가지가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법이 이제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외교 한국 문화원을 아까 민영아 아까 질문하셔서 제가 대답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네, 이 교수님 좋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워낙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우리 이 교수님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나왔던 이 공공외교의 개념을 정립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법이 필요하고, 거기에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이게 국익의 실현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외교부가 돼야 되는 거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 오늘 참가하신 교수님들 계속 힘을 보태주시길. 예,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